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전세난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마저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17% 상승해서 올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특히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1.94%나 폭등했습니다. 이는 전세 수급 불안으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수로 전환하면서 아파트값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전세값이 70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면서 전세난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값마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내 부동산은 안전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부터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방안, 그리고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주택을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공시가격이란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이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의미하는데요. 현실화율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재산세 등 세금도 인상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0%에서 70%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현실화율 90%로 수치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세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국토부가 배포한 재산세 감면 추정 사례를 보면 경기도 안양시의 시세 6억 원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 41만 9천 원에서 2023년 32만 5천 원으로 9만 4천 원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세 감면이 없을 경우에는 45만 2천 원을 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및 재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부맥경화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맥경화요. 부맥경화. 부맥경화가 부동산이 그만큼 막혀 있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네. 자, 동맥경화 제가 뭐 의료 단어에서 잘 모르겠지만은 부맥경화. 자,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동맥경화예요. 자, 부맥경화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흐름이 좀 막혀 있는 특히 전세난 네. 2015년도에 그리고 16년도에 전세난이 일어나면서 아파트의 매매가까지 끌어올리는 현재 전세난에 의해서 모 정부 관계자는 세대 분리에 의한 전세난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대 분리는 과연 왜 이루어지고 있느냐 부동산에 있어서 결국 조세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국민들에게 유불리를 따졌을 때 세대 분리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세난까지 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맥경화 말씀드렸지만은 선순환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줘야지 안정화가 이루어질 텐데 계속 막히는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조세에 의한 수요를 잡는 부분이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물음표를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자, 보시는 대로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에서 세율을 올리면서 징벌적 과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세율이 올라갔고 그리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재산세에 있어서도 공시가격을 현실화시켜서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첫 번째로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 아파트가 포함되죠. 10년에 걸쳐서 현재 69.0%인 공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단독주택 두 번째입니다. 자, 15년에 걸쳐서 현재 53.6%의 평균치인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 세 번째 토지입니다. 8년에 걸쳐서 현재 65.5%인 공시가율을 90%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 전에 현재 올해 구간별 공동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먼저 체크를 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금액이 있습니다. 9억 원 미만 그리고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평균적인 공실화율은 69%입니다. 9억 원 미만이. 9억 원 이상은 지금 보시는 72.2%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52.4%,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3.4%로 지금 보시는 대로 50%대, 그리고 공동주택은 지금 69%, 72%대에 전체적으로 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동주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평균적으로 올해부터 2030년도까지 90%를 달성을 하겠다. 금액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9억 원 미만인 경우에 현재 68.1%를 10년간 현실화율을 증가시켜서 90% 가겠다. 2023년도까지는
1%씩 약 1%씩 올리고 그 이후에 2024년도부터는 약 3% 정도씩을 올려서 90%를 달성하겠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9억 원의 시세, 실거래가인 아파트가 2030년도가 되면 거의 8억 1천만 원의 공시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현실화율 추이입니다. 자, 두 번째 구간 9억에서 15억 구간입니다. 자, 이거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입니다. 시세. 자, 현재 지금 69.2%고요. 공시화율이. 7년 뒤 앞으로 2027년도에는 90%의 공시화율을 유지하겠다. 10억의 아파트가 2027년도가 되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 3%씩 계속적으로 올려서 불과 5년 뒤 2025년도에는 90%를 만들겠다. 자, 20억 하는 실거래가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2025년도가 되면 공시가격이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라는 내용의 공시가격 가격 구간별 현실화 추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15년 동안 현재 53.6%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35년도에 90%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구간별로 9억 이하 미만, 그리고 9억에서 15억 구간, 그리고 15억 이상 구간에 있어서의 구간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9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15년 후에 90%, 9억에서 15억 같은 경우에는 2030년 10년 뒤, 그리고 15억 이상 같은 경우는 7년 뒤인 2027년도에 공시가격 실거래가 대비해서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려놓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토지입니다. 그 다음.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별로 주거용부터 기타 임야까지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8년입니다. 8년 동안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려서 지금 8년 뒤 2028년도에는 토지가 실거래가 대비해서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려놓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시고요. 자,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 목표 도달 기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걸 하나의 표로 좀 작성해 봤는데요.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10년, 약 1,300만 호, 현 주택에서 95% 정도를 10년 뒤에는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려놓겠다. 그리고 9억에서 15억 구간 같은 경우에는 7년, 약 3.2%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15억 이상 1.6%에 대해서는 약 5년 후에는 공시가격을 90% 만들어 놓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9억 미만은 15년, 그리고 9억에서 15억 같은 경우에는 10년, 10억 이상은 7년입니다. 자, 위에 있는 금액은 실거래가, 시세라고 하죠.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50만 필지, 표준지입니다. 표준지를 90%의 공시가격까지 올려놓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재산세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금의 기준이 공시가격이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특별법, 조세 감면에 대한 특별법을 가지고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집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시키겠다. 자, 공시가격이 6억,
시세로 따지면 실거래가로 따지면 한 9억 정도의 거래되는 주택을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말이 많았죠. 9억이냐 6억이냐. 과세표준 구간별로 해서 세율을 0.05%씩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자,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1주택자에게 6억 원 이하의 주택자에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3년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정책으로 약간 조삼모사 또한 그리고 감면에 대한 혜택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가는 정책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헷갈린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더 심리적인 수요 심리가 증폭되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특례 세율표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그리고 2023년도 이후에는 다시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기존의 표준세율을 보겠습니다. 표준세율.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위쪽이 과표고요. 아래쪽에 가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공시가격입니다. 표준세율이 0.1%. 자, 표준세율에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하는 주택들, 다주택자, 법인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보시는 대로 공시가격이 1억에서 2.5억 같은 경우에는 0.15% 그리고 공시가격이 2.5억에서 5억까지는 0.25% 그리고 3% 공시가격 5억에서 6억까지는 0.4%의 세율이 매겨지는데 이거를 1주택자에 한해서는 0.05%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면액이 약 3만 원 최대. 그래서 감면율이 50%입니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판단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 같은 경우는 0.15에서 0.05%를 감면한 0.1%. 감면액이 약 3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약 38.5%에서 50%의 감면율을 보이고요. 자, 세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2.5에서 5억 구간 같은 경우에는 0.25에서 0.2%로 감면하면서 7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감면율, 약 한 30%대의 감면율을 보인다. 그리고 5억에서 6억 원의 공시가격을 가지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0.4%의 세율에서 0.35% 그랬을 경우에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감면액을 받을 수 있고 약 22%에서 26.3%의 감면율을 보이는데 한시적이고 추후에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모른다라는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영상에서 안양아파트와 단아파트를 사례가 들어왔는데 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하도 질의가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최근에 기본 자료 외에 나온 반박 자료입니다. 나왔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자, 전제가 시세가 2%가 매년 상승하고 현실화율이 변동 없이 그냥 3년간 71%입니다. 자,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도시지역분이 포함됐을 경우에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 84제곱미터입니다. 공시가격이 5억 1천만 원 조금씩 올라가서 2023년도까지 5억 4,100까지 올라갑니다. 과표가 올라가고 표준세율로 따졌을 때 100만 원대 초반에 매겨지는데 특례세율로 들어갔을 때는 약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노원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자, 59제곱미터인데요. 자, 공시가격이 이 전제를 보시면 시세가 2% 상승을 하고요. 현실화율이 변동을 합니다.
21년도에 65.6%, 그리고 20년에 67.8%, 1%씩, 약 1%씩 계속 상승을 했을 경우에 보시는 대로 표준세율이 40만 원대 중반에서 50만 원대까지 가 있는 재산세의 납부액이 특례세율로 갔을 때는 약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을 올려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3년 동안은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일단 그런 내용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불확실성. 1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세금이 그러면 3년 뒤에 또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를 그릴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부동산 거래에 있어 세금을 가지고선 정책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 거래세에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가 있습니다. 현 정책에 있어서 양도세에 대한 중과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중과 법령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세에 있어서 종부세에 대한 세율이 올라갔고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건드린 부분이 재산세, 공시가격을 건들면서 현실화율을 만들면서 재산세를 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감면하면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세율을 부담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괄적인 정책인 듯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맥경화, 부동산의 가치, 내가 살고자 하는 집만 있으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자 만들기 위해서는 보유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되 거래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워져야지 부맥경화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있는 부동산의 공급량으로 해결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분이 만약에 공급이 원활하다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세율을 건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부분을 실행을 못하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물량들을 공급을 못 시키는 거래세를 막아놓게 되면 결론적으로 부맥경화로 갈 수밖에 없다. 뭔가 세율을 올리고 현실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좀 엇박자가 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여담이었지만 우리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이 3년 동안 2023년도까지 감면율에 대한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떤 재산세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한 번쯤 또 간과하면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재산세 완화에 대한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부맥경화,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막혀 있으면 다른 한쪽을 아무리 풀어준다고 해도 나중에는 결국 고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부동산 경제도 결국에는 흘러가야 되는 거고 순환돼야 하는 걸 텐데 부디 좀 고르게 흘러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전세난 그리고 올라가는 집값만큼이나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내가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1대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대1 맞춤 상담으로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나에게 맞는 해결책 찾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고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부동산 상담 시그널 진행하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사연,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1024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오를 듯한데요. 얼마나 오를까요? 하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 공시가격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부분을 해드렸는데 바로 질문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 이 공시가격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오르게 될까요? 건강보험료. 일단은 뭐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 게 건강보험료가 있다 보니까 이 염려가 굉장히 크실 겁니다. 네. 자,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에 재산세가 오르고 건보료도 원칙적으로 오릅니다. 근데 내용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건보료에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은퇴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자,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따집니다. 건보료를. 재산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이죠. 소득이다 보니까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가 오를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나 그리고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과 기준을 소득과 재산으로 갑니다. 이 재산에 있어서 이 공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자, 재산이 올라갔다. 당연히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재산을 가지고선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는 재산 등급표라는 게 있습니다. 등급표. 현재 60등급이 있는데요. 60등급에 있어서 공시가격이 월등하게 올라서 등급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건보료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현재로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비중을 같이 가져가는데 2022년도부터는 소득 중심으로 체계가 바뀐다고 현재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좀 더 완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2021년도에 공시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엔 21년도 건강보험료부터 등급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체계로 변환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뭐 부과기준의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또 나의 재산에 대한 그 등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756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75-5번지 1010평입니다. 2017년도에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치와 또 향후 전망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번에는 토지에 대한 전망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토지이고요. 3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현재 가치는 어떤지부터 살펴볼까요? 안양시입니다. 만안구. 안양시는 안양시 동안구와 만안구로 나눠지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안양 시내에서 약
서남쪽으로 이 지역을 병모관으로 안양 지역 분들은 많이 부르는 병모관 시민공원이 있네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군포 지역이 위치한 약간 시내에서 외곽 지역으로 빠진 지역에 있는 토지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도가 어떤 용도로 가지고 있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용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안양시 만안구 산 75-5번지. 자, 안양시 만안구 같은 게 75-5번지 지금 토지인계 경인이 열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 외곽 지역에 지금 있고요. 지금 외곽 지역에서 지금 토지 용역이 안 열리는 상태니까 바로 지금 그러면 시세나 열렸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시세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지적도가 나와 있네요. 자,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토지가 지금 도로에서는 약간 빠져 있는 맹지로 지금 보여집니다. 맹지로. 그리고 이 지금 약간 녹색에서 약간 색깔이 약간 흐릿한 지역이 현재 지금 자연녹지 중에 보전녹지로 지금 보이고요.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입니다. 또한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곽선이 들어가 있는 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에 있는 임야로 보여집니다. 약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00여 평 정도가 되고요. 자, 근데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가격을. 주변에 동일 지목, 동일 용도 보전 녹지의 가격대입니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매입했다고 했나요? 17년도에 매입하실 때 얼마에 매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가 2017년도에 300평당, 아래쪽으로 97만 원, 그리고 2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뒤쪽으로 동일 용도, 동일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바로 인근에 있는 게 29만 원, 7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뒤쪽으로 이 녹색의 임야는 7만 원,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자, 동일 용도, 동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낸데 땅에 대한 가격대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본 상담에 있어서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지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병모관 지구입니다. 병모관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처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고 최근에 2019년도 한 10년 만에 2019년도 최근에 변경고시가 다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그러면 가격대가 지금 틀리다는 건 뭐냐면 애초에 2009년도에 어떻게 지금 변경이 된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17년도면 변경고시가 떨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나 앞쪽에 있는 토지들은 300만 원대, 100만 원대가 훨씬 넘어버렸고요. 뒤쪽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20만 원대, 30만 원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본 시청자께서는 안양시 도시계획과에 문의를 하시면 2019년도 병모관 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만 가지고 유추해 봤을 때는 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의 본 토지는 가격이 저렴한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계획에서 빠져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일단은 실망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안양시 도시계획과 쪽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본 토지에 있어서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있어서 개발 계획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본 토지가 빠져 있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본 토지에 있어서 개발 그리고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개발 계획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나도 상담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9303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몇 달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땅입니다. 공동 상속으로 2인 명의로 등기 예정인데요. 전망과 또 매도 시기, 또 매도 시에 토지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부분 보내주셨네요. 전망과 함께 매도 타이밍, 또 세금까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토지의 위치는요.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가 302-4번지와 덕진구 전미동 1가의 772-1번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활용 계획들, 또 세금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대표님 어떨까요? 네, 질문이 첫 번째 전망이었고요. 네. 전망. 그리고 두 번째가 매도 타이밍. 매도 시기. 네. 세 번째가 양도 시의 세금 양도소득세. 감면. 네. 예, 세금 감면에 대한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자, 세금 감면 같은 경우에는 상속 토지라고 했어요. 상속 토지. 상속 토지.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토지. 제가 지금 우리 아나운서가 얘기했을 때 지도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본 토지 지금 302-4번지 바로 인근에 그 외 1필지가 함께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전주 시내권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만경강 소양천이 있고, 위쪽으로는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 내에 지금 가운데 껴 있는데요. 자, 위쪽으로는 산업단지, 아래쪽으로는 전주 시내 부분에 있어서의 개발 압력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도를 저희 서울권 수도권으로 왔을 때 한강 주변에 개발도 어떤 데자뷰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상까지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땐 전망은 괜찮습니다. 본 토지가 있어서. 그러면 본 토지의 지역적인 전망은 괜찮지만 개별적인 특성이 어떤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이용 경향이 열렸네요. 자, 덕진구 전미동 1가 302-4번지 농지입니다. 자, 농지 답입니다. 자, 약 2089제곱미터, 한 600평이 넘네요. 630평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개별시가가 76,500원, 약 25만 원 정도. 자, 자연녹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입니다. 뒤쪽으로 본 땅을 통해서 앞쪽으로 뒤쪽에 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6m 소방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됐기 때문에 지금 대지가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제가 볼 때 이 토지에 있어서는 전주시청 쪽에 건축 사전심의를 한번 넣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그 다른 번지 아까 전에 772-1번지 여기 있네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열려서 디스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02-4번지에 대한 가치 일단 보겠습니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주변에 자연녹지 632평 개인이 가지고 상속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의 시세를 보게 되게 되면은 최근에 뭐 20만 원, 37만 원 했지만은 지금 37만 원대 이상 한 40만 원 정도의 지금 가격대가 매겨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는 활용. 제가 볼 때는 현재 답에서 직접적인 변경이 가능한 지목 변경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사전 건축 심의를 넣어보셔서 창구나 창구 부지나 대지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현재 한 40만 원 평당 가는 토지가 약
80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지목 변경에 의한 가치 상승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772-1번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토지 변경 확인되냐 안 열었는데 한 358평. 자, 자연녹지 동의를 합니다. 단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맹지입니다. 맹지. 맹지로서 최근 실거래가 인근의 맹지가 한 19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요. 자, 두 필지인데 상속받은 토지입니다. 상속받은 토지. 상속입니다. 상속. 농지 상속. 농지 상속에 있어서 세금. 자, 두 번째 매도 시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개발 행위를 행한 후에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속 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 매도를 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상속 감면. 토지에 있어서 비과세는 없습니다. 주택 9억 원 이하의 매매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비과세 혜택은 있을 수 있지만 토지에 있어서는 감면 혜택입니다. 자, 8년 농지에 있어서 8년 자격농지에 있어서는 제촌에도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1년 내에 1억 원, 5년 내에 2억 원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동안 경작을 했을 경우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합산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3년 이내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8년을 경작기간을 합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토지, 특히 맹지인 토지는 제가 볼 때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부분 자체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발이 가능한 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단 전 피상속인께서 8년 경작이나 제촌이 안 돼서 감면 혜택을 못 받았을 경우엔 첫 번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업용 토지로 가서 세금 감면을 받고요. 두 번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가면서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괜찮다, 긍정적인 전망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지목 변경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게 세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규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먼저 이 토지의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4, 5분 거리에 있고요. 나대지 상태입니다. 자, 지목은 대지고요. 205.5제곱미터 약 62평 정도가 나오고요. 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소로 3용 폭 8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2020년도 1월달 기준으로 4억 1천만 원에서 2만 원이 부족한 4억 998만 원이고요. 자, 감정가액은 2018년도 4월달에 감정했을 시에 6억 9,870만 원이 나왔고 본 토지의 매매가는 8억 3,900만 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토지 소개해드립니다. 토지 소개해드릴 때는 언제든지 입지에라든지 이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이 부천시 괴안동에는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토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토지의 입지와 투자 가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역곡역 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본토지에서 시흥 IC, 서부 간선도로 광명 IC의 교통이 약 5분에서 15분 내에 지금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또한 직주 근접으로서 가산 디지털 단지, 마곡지구, 여의도 업무지구를 20-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역곡 구도심의 개발 압력,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의 괴한 공공택지지구, 그리고 서울 항동 택지지구의 한 25만 평이 배후에 둘러싸여 있고요. 또한 2018년도에 준공이 떨어진 소사 원시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일선 소사선의 교통 호재, 전에 말씀드렸던 주변의 구도심과 택지 지구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의 입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토지에 있어서 토지의 가장 중요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목은 대지, 면적, 그리고 개별 공시가가 2020년도 1월 달에 약 60만 원 정도 평당 지금 개별 공시가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개별 공시가도 제가 볼 때는 8년 안에 거의 90%, 실거래액의 90%까지 올라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소로 3류에 접해 있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2016년도 1월 1일 대비해서 2016년도에 3억 4,600 하던 본토지의 개별 공시가가 올해 4억 900까지 올라가서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자, 개별 공시가가 한 6천만 원 올랐으면은 실거래가는 한 두세 배 정도, 한 1억 2천에서 한 2억 정도까지 올랐다라고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정평가액 2018년도 4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이 면적이 205.5제곱미터, 자, 평당 단가가 340, 금액이 7억에 약간 못 미치는 6억 9,800에 지금 감정평가액이 지정되어 있고요. 본토지의 특징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는 토지를 현재로서는 주택에 있어서의 어떤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어떤 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택을 다 철거하고 토지로서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나대지 상태의 토지고요. 그러니까 본 토지를 매입하신다 하더라도 중과세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6m 도로 폭 접해 있고요. 뒤쪽으로도 4m 도로에 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변 실거래가를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에서 86m 떨어진 토지 같은 경우에 2020년도 6월 5일 날 실거래가 9억, 평당 1,700선에 거래가 됐고요. 340m, 470m 떨어진 토지 같은 경우에도 약 1,600에서 1,100 정도의 거래가 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20년도의 거래 내용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1,600대에서 1,700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실거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토지에 있어서 실거래가, 주변 실거래까지 본 상태에서 가격적인 분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안동 토지의 예상 매매가는 8억 3천만 원, 3,900만 원이고요. 대출을 4억 1,900만 원 활용하실 때에는 실투자금 4억 2천만 원의 본 토지를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에 위치한 토지이고요. 나대지로 전해드립니다. 그만큼 세금 부담은 적은 반면에 또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 상승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의 토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네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본 주택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도심입니다. 자, 영등포 시장역, 5호선 영등포 시장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전용 면적은 23.3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2.76제곱미터고요. 자,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 총 14세대, 자, 투룸 구조입니다. 현재 준공이 임박해 있는 2020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서 지금 외관,
6층까지 건물은 다 올라갔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본 다세대 주택에 보시는 대로 입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영등포 시장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인근 뒤쪽으로는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영등포 구청역, 아래쪽으로는 1호선 영등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내에 도보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영등포 지역, 서울시의 3.3% 중공업 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인근에 여의도 업무 지역이 있어서 임대 수요가 젊은 층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임대 수요 젊은 층이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편의시설들이 생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주변 생활 편의시설의 장점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영등포 다세대 주택의 특징을 보고 계십니다. 자,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본 영등포 지역, 강남, 한강 도성,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지역, 3도심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영등포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 앞으로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국제 업무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인구들이 굉장히 더 많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서 그 배후 지역에 있는 생활권 배후 지역에 있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자, 뭐 영등포야 뭐 많은 어떤 개발 호재 보시는 대로 영등포 뉴타운 중심 지형 사업 그리고 3도심 지정 개발로 인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됐고 진행 중이고요. 자, 인근의 신길 뉴타운 물레동 영등포역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까지 진행되고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현재로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신안선선이 작년도 8월 9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면서 향후 앞으로 신안선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호재까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서 자, 보시는 대로 제무폭 터널과 그리고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 사업이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자, 지하화 터널길이 2021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영등포 지역의 교통 개선과 주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지난주에 찍었던 외관 사진인데요. 보시는 대로 지금 거의 6층까지 모두가 다 올라갔고 현재로서는 다 겉에 있는 장치를 다 철거하고 내부에 대한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인근에 저희 1차 부지, 2차 부지에서 지었던 지금 건물의 외관과 참고 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천연 대리석, 지상 6층에 14층, 넓은 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특히 엘리베이터, CCTV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엌 주방이고요. 그리고 안방과 거실, 그리고 모든 1인 수요가 생활할 수 있는 풀옵션이 완비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 투룸 구조로서 3억 2,800만 원입니다. 자, 요즘에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2억 9천, 3억까지도 현재 지금 전세 수요가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3,800에서 4천 정도면은 충분히 전세 수요를 끼고선 투자가 가능할 거라 보여지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90만 원 정도, 대출 40%를 활용하실 때는 약 1억 6천만 원 정도의 본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을 만나볼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사람도 많고요, 인프라 풍부하고요, 개발 호재까지 가득한 곳에서 다세대 주택 전해드렸고요. 서울의 3도심에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까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 조금 더 꼼꼼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무료 세미나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